누군가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 이미 위험은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작은 떨림, 짧은 한숨,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건넨 노트 한 권. 그 안에는 단순한 감정이 아닌 생사의 경계에 선 절박한 신호가 담겨 있었죠. 명문고의 화려한 외벽 뒤에서 학생 하나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처음 마주한 사람은 전장을 떠난 한 보건교사였습니다. 다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총도 적도 없는 전쟁. 단 하나의 목표만이 존재하는 누군가를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교실 문을 열자 30쌍의 눈동자가 일제히 수진을 향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전투 현장보다 더 긴장되는 순간이었죠.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청림고등학교 보건교사로 일하게 된 강수진입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707 특임단 의무장교로 해외 파병까지 다녀온 제가 고등학생들 앞에서 떨고 있다니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교탁 위에 놓인 학교 브로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문 청림고등학교라는 화려한 글씨 아래 대학 진학률 그래프가 자랑스럽게 솟아 있었죠. 하지만 제 손에 쥐어진 내부 보고서에는 다른 그래프도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꾸준히 상승한 학생 자살률 곡선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지정된 보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래도록 방치된 느낌이었죠. 침대 2개와 약품 캐비닛, 그리고 구석에 처박힌 책상 하나. 여기가 제 새 전투 기지였습니다. 창가에 서서 학교 전경을 바라봤습니다.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어요. 그중 한 무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3명의 학생이 한 여학생을 둘러싸고 있었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마을에서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간인 대피 작전 중 놓친 소녀의 눈빛, 그날의 비명소리, 머리를 흔들어 기억을 밀어냈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복도를 달려 내려가 교정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상황이 더 명확해졌어요. 한 여학생이 고개를 푹 숙인 채 3명의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야, 정하은. 전교 1등이 뭐 그렇게 대단해? 시험지 좀 보여주면 어때? 키가 큰 남학생이 여학생의 어깨를 툭툭 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선 남학생과 여학생도 키득거리며 웃고 있었죠. 그만해. 제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4학생 모두 놀란 듯 고개를 돌렸어요. 새 보건 선생님이야. 지금 뭐 하는 거지? 키 큰 남학생이 당황한 듯 손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죠. 농담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냥 친구끼리 장난치는 거라고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위협평가, 심리분석. 707에서 배운 기술이 자동으로 작동했습니다. 이름이 뭐지? 박태호입니다. 3학년 4반. 박 학생, 그리고 여기 2 친구도 내일 점심시간에 보건실로 와. 심리 건강 체크를 해야겠어. 태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그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가자, 태우야. 뭐 하는 거야? 새 학생이 씩씩거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고개를 숙인 여학생을 바라봤어요. 괜찮아요? 여학생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정하은이라고 했죠? 괜찮으면 같이 보건실에 가볼까요? 하은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걸으며 문득 생각했어요. 전쟁터보다 더 복잡하고 위험한 전장이 여기 있구나. 총알은 보이지 않지만
상처는 더 깊을지도 모르겠다고 보건실 문을 열며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해야겠다고. 그것이 제가 707특임단에서 배운 아무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는 신조를 지키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주말 내내 보건실을 정리했습니다. 먼지 쌓인 약품장을 닦고 오래된 침대 시트를 새 것으로 바꿨어요. 구석에 처박혀 있던 책상을 창가로 옮기고 작은 화분 몇 개를 놓았습니다. 마치 전투전 무기를 점검하는 기분이었죠. 월요일 아침 새롭게 태어난 보건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입구 옆에 설치한 작은 선반이었어요. 그 위에는 다양한 색깔의 노트북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각 노트북 표지에는 마음의 무게라고 적혀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약속대로 태우와 그의 친구들이 보건실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에 짜증이 가득했어요. 들어와서 앉아. 새 학생이 어색하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태우가 팔짱을 끼며 물었어요. 뭐 하자는 거예요, 선생님? 수지는 선반에서 파란색 노트북 3개를 꺼내 학생들 앞에 놓았습니다. 마음의 무게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첫 번째 참가자예요. 태우가 비웃었습니다. 옆에 앉은 남학생도 키득거렸죠. 저희가 왜요? 이준호 학생 맞죠? 사람의 마음에도 무게가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준호의 웃음이 멎었습니다. 세 번째 학생, 김다은이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집어들었어요. 이게 뭔데요? 자신의 마음 상태를 기록하는 일기장이에요. 매일 자신의 감정에 점수를 매기고 짧게 이유를 적는 거죠. 태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잠시 호기심이 스쳐 지나가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유치하네요. 저희가 초등학생인가요? 707특임단에서도 이와 비슷한 훈련을 했어요.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데 효과적이거든요. 707이라는 단어에 새 학생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특임단이요? 진짜예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과거 경력이 유용하게 쓰이는 순간이 있죠. 일주일만 써보세요. 그 후에 다시 만나요. 의외로 새 학생은 노트북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보건실 문이 닫히자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첫 작전 성공적. 다음 날부터 점심시간마다 한두 명씩 학생들이 보건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감기약이나 붕대를 찾는 척하며 들어왔지만 진짜 목적은 다른 것 같았어요. 마음의 무게 노트북을 힐끔거리는 눈빛이 그것을 말해주었죠. 수요일 오후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정하은이 서 있었어요. 긴 앞머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하은아. 하은이 조심스럽게 들어와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옷자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좀 어때? 그 이후로 태우가 또 괴롭혔니? 하은이 고개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러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 저도 노트북 하나 가져도 될까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노트북 중 가장 예쁜 보라색을 골라 하은에게 건넸어요. 물론이지, 여기 있어. 하은이 노트북을 받아들며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보건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교감 선생님이었습니다. 강 선생, 지금 당장 교무실로 와주세요. 문제가 생겼어요. 교무실에 도착하자 여러 선생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인쇄된 SNS 화면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교감이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의 상담 내용이 캡처된 화면이었어요. 누군가 마음의 무게 내용을 유출한 것 같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어떻게?
그때 한 선생님이 일어섰습니다. 따뜻한 눈빛의 중년 여성이었어요. 강 선생님의 마음의 무게 프로젝트가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최도윤 생활지도부장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여교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동의해요. 신지영 국어교사입니다. 제 반 학생들도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수진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동료가 생긴 거죠. 교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더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하는 심리 상담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과 지영이 보건실을 찾아왔어요. 우리도 도울게요. 이 학교에 정말 필요한 일이니까요. 세 사람의 눈빛이 만나며 무언의 약속이 오갔습니다. 아무도 뒤에 남겨두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죠. 학교 축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복도마다 포스터가 붙고 교실마다 연습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은의 표정이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었거든요. 보건실 문을 열고 들어온 하은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였습니다.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하은아, 괜찮아? 며칠째 안색이 좋지 않네. 하은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익명 SNS 계정에 올라온 글이었어요. 하은의 마음의 무게 일기장 내용과 함께 악의적인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은이 작게 흐느꼈어요. 엄마가 아프다는 내용까지 다 올라왔어요. 전교 1등이라고 완벽한 척한다고 다들 비웃어요. 수지는 하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누군가 하은의 일기장을 훔쳐봤다는 뜻이었죠. 도와줄게. 함께 해결하자.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현듯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전우를 구하지 못했던 그날의 고통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번엔 달라야 했어요. 반드시. 다음 날 아침 하은이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수업 시간 사이사이 복도를 뛰어다니며 하은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점심시간 태우가 친구들과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딸깍 소리를 냈어요. 태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표정을 본 태우의 웃음이 사라졌어요. 박태우, 하은이의 일기장 내용을 SNS에 올린 사람이 누구죠? 태우가 당황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하은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태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뭔가 알고 있었어요. 수진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태우 말해. 지금 하은이 위험할 수 있어. 태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은이가 그랬어요. 하은이 일기장 사진 찍어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뒷목이 서늘해졌습니다. 갑자기 옥상이 떠올랐어요. 하은이 유독 옥상 경치를 좋아했다고 했었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계단을 두세 개씩 뛰어 올랐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옥상 문을 열자마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보았어요. 하은이 난간 바깥쪽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에 교복 치마가 나풀거렸어요. 하은아. 하은이 몸이 움찔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오지 마세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수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707에서 배운 위기 협상 기술이 머릿속에서 차례로 떠올랐어요. 천천히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하은아, 내 말 좀 들어줄래? 거기 정말 위험해. 하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다 소용없어요. 모두가 날 비웃어요. 엄마 병원비 때문에 장학금 필요하다는 것까지 다 알려졌어요.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수지는 또 한 걸음 다가갔어요. 하은아, 나도 너와 비슷한 경험이 있어. 아프가니스탄에서 내가 구하지 못한 소녀가 있었어. 하은의 눈동자가 잠시 고정되었습니다. 수지는 계속 말했어요. 그 기억이 날 괴롭혀. 매일 밤 악몽을 꿔. 하지만 알게 됐어. 그 고통조차도 결국 지나간다는 걸.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이제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어요. 내 마음의 무게, 내가 함께 들어줄게. 그러니까, 제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은이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수지는 재빨리 하은의 손을 잡아 당겼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옥상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하은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린 소녀의 몸이 흐느낌으로 떨렸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혼자가 아니야. 그때 옥상 문이 열리고 여러 선생님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도윤과 지영이 앞장서서 달려왔어요. 그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다음 날 교장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옥상 사건은 학교를 뒤흔들었어요. 수진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낯선 여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박태우 어머니입니다. 의사협회 임원이기도 하죠. 수진의 등줄기로 한기가 내려갔습니다. 새로운 전투가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어요. 옥상 사건 이후 학교는 조용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한편에는 수진과 도윤, 지영이 이끄는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태우 어머니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죠. 보건실은 이제 마음치유소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학생들이 모여 자신의 마음의 무게를 나누었어요. 하은도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교감이 보건실 문을 급하게 두드렸습니다. 강 선생님, 큰일 났어요. 이것 좀 보세요. 교감이 내민 태블릿에는 학교 익명 게시판이 열려 있었습니다. 정신건강? 미친 척하는 법 배우기. 라는 제목 아래 보건실 활동을 비꼬는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보건실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도 첨부되어 있었죠. 이건 교감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태우 어머니가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어요. 학교에서 무자격자가 심리 상담을 한다며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전쟁터에서 배운 교훈이 있었죠. 후퇴는 패배를 의미한다는 것. 증거를 모아야겠어요. 그날부터 수지는 학생들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 지수, 불안 점수, 수면 패턴까지. 그리고 의외의 동맹이 생겼어요. 강 선생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수업이 끝난 후 태우가 보건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긴장된 표정이었어요. 물론이지, 들어와. 태우가 불안하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엄마가 선생님을 해고시키려고 해요. 근데 그게... 태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전 선생님이 필요해요. 다은이도, 우리 모두 선생님을 통해 달라지고 있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태우의 고백은 뜻밖이었지만 그만큼 소중했어요. 고마워, 태우야.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누군가 선생님, 빨리요. 하고 외쳤습니다. 복도로 뛰어나가자 학생들이 한 남학생 주위에 모여 있었어요. 임기철이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심하게 호흡곤란을 겪고 있었어요. 다들 물러서요. 수진이 재빨리 기철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패닉 발작이었어요. 707에서의 훈련이 자동으로 작동했습니다. 기철아, 내 목소리에 집중해. 천천히 숨을 쉬어봐. 하나, 둘, 셋.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내쉬고. 차분한 목소리로 기철을 안정시켰습니다. 주변에 모인 학생들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존경으로 바뀌었어요. 그날 오후 교장실에 소집되었습니다. 교육청 감사팀과 태우 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강 교사, 자격 없이 심리 상담을 진행했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감사팀장의 차가운 목소리에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았어요. 준비해온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제가 진행한 것은 상담이 아닌 정신건강교육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 결과예요. 화면에는 학생들의 스트레스 지수 변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명확한 감소 추세였어요. 이것이 바로 공감 지수입니다.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어요. 태우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때 문이 열리고 태우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여러 학생들이 따라 들어왔어요. 하은, 기철, 그리고 놀랍게도 다은까지. 엄마, 이제 그만해요. 강 선생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에요. 태우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굳건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태우야, 이게 무슨...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그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엄마는 몰라요.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첫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팀장이 눈을 가늘게 뜨고 태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흥미로운 데이터네요. 공감지수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희망이 보였어요. 교육청 감사팀의 방문 이후 청림고에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의 무게 프로그램이 공식 인정을 받았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태우와 준호에게서 나타났습니다. 한때 가장 거칠었던 두 학생이 이제는 보건실 단골이 되었죠. 태우는 어머니와의 관계, 준호는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와의 갈등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태우의 마음의 무게 일기장을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 줄 한 줄에 진심이 묻어났어요. 오늘은 내가 작년에 괴롭혔던 김민수에게 사과했다.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고통이 공감으로 변하는 순간을 목격하는 것은 언제나 감동적이었어요. 교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영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어요. 강 선생님, 좋은 소식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마음 건강 주간을 승인하셨대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 달 전부터 준비한 프로젝트였지만 실현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정말요?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지영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태우 어머니가 도와주셨대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태우의 어머니가 말이죠? 그동안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인데 다음 날
수지는 태우 어머니와의 면담 약속을 받았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교장실에 들어섰어요. 태우 어머니는 예전과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날카로웠던 눈빛이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강 선생님, 제가 오해했네요. 태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태우의 마음의 무게 일기장이 들려 있었어요. 태우가 처음으로 저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제가 얼마나 그를 압박했는지. 태우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태우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조금 길을 잃었을 뿐이죠. 태우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더니 결심한 듯 말했어요. 저희 의사협회에서 마음 건강 주간을 지원하겠습니다. 전문의들이 직접 강연도 해주고 상담도 제공할게요. 놀라움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뺨을 타고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눈물이었습니다. 마음 건강 주간은 학교 전체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복도마다 감정 표현하기, 공감의 힘 함께 걷는 길이라는 포스터가 붙었어요. 교실마다 다양한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수지는 공감 훈련실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어요. 둥글게 앉은 학생들 사이에 태우와 하은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역할 바꾸기를 해볼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이야기해 보는 거죠. 태우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은이랑 해도 될까요?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하은에게 향했어요. 하은이 잠시 망설이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우가 하은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하은입니다. 성적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서 숨쉬기가 힘들어요. 게다가 아픈 엄마 때문에 장학금이 꼭 필요해요. 근데 누군가 제 비밀을 모두에게 알려버렸죠. 태우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정말 미안해요. 교실에 흐느낌이 퍼졌습니다. 하은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수진의 가슴이 뜨겁게 울렸습니다. 마음 건강 주간의 마지막 날 학교 강당에서 기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교육청에서 정신건강증진 시범학교로 청림고를 지정한다는 발표였어요. 수지는 태우, 하은,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단상에 섰습니다. 도윤과 지영도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뜻밖에도 태우 어머니가 의사협회를 대표해 참석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태우의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습니다. 저는 다른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는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무게를 통해 깨달았어요. 내 안에 있던 아픔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그리고 하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마음의 무게를 갖고 있지만 함께 나누면 그 무게는 가벼워질 수 있어요. 수지는 눈물을 참으며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구하지 못했던 소녀의 얼굴이 잠시 떠올랐다가 사라졌어요. 이제 그 기억은 예전처럼 아프지 않았습니다. 함께 흘린 눈물이 모두의 상처를 씻어내고 있었으니까요. 졸업식 날 수지는 체육관 뒤편에서 벌어지는 특별한 의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 자신의 마음의 무게 일기장에서 한 페이지씩 뜯어 서로에게 건네고 있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반년 전만 해도 서로를 외면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있었어요. 선생님, 돌아보니 하은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졸업 가운을 입은 모습이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축하해, 하은아. 서울대 의대, 정말 자랑스러워. 하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의 어두운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이거 받아주세요. 하은이 내민 것은 보라색 마음의 무게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하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강수진 선생님께 제 마음의 무게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다른 이의 마음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뺨을 타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은을 꼭 안아주었어요. 체육관으로 돌아가는 길, 복도 벽에 새로 설치된 공감의 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마음의 무게 일기장 한 페이지씩을 붙인 벽이었어요. 그 위에는 함께 나누면 가벼워지는 마음의 무게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 쓰며 미소 지었어요. 새로운 학교 전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교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무슨 일일까? 강 선생님 앉으세요. 교장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공문서가 놓여 있었어요. 교육청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선생님의 마음의 무게 프로그램을 다른 학교에도 확대하고 싶답니다.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장이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을 남부고등학교로 정근 발령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쪽이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청림고를 떠나야 한다니. 하지만 곧 이상한 흥분이 밀려왔어요. 새로운 전장, 새로운 도전. 남부고는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이라면 교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기억이 스쳤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봄방학이 끝나고 남부고등학교 보건실 문을 열었습니다. 청림고와는 달리 낙서로 가득한 벽, 부서진 의자, 먼지 쌓인 약품장이 반겨주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시 시작이었죠. 첫 주는 쉽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차가운 시선, 무관심, 때로는 노골적인 반감까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청림고에서처럼 마음의 무게 노트북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주 수요일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태우, 하은, 그리고 몇몇 청림고 학생들이었어요. 선생님, 저희가 도울게요. 태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각각 마음의 무게 노트북이 들려 있었어요. 우리가 직접 만든 마음 건강 릴레이예요. 청림고에서 시작해서 다른 학교로 퍼져나가는 거죠. 하은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날 오후 남부고 학생들은 처음으로 청림고 학생들과 함께 둥글게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한 달 후 교육청 정신건강 컨퍼런스에서 수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청중석에는 다양한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마음의 무게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의 아픔을 인정하고 함께 나누는 문화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저는 전쟁터에서 배웠습니다. 가장 위험한 적은 보이지 않는 상처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공감이라는 것을요. 청중석에서 태우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하은도, 그리고 모두가 일어났어요. 그날 밤 수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마음의 무게 온라인 네트워크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의 이야기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별이 반짝이는 하늘이 그 어느 때보다 맑았어요. 아프가니스탄의 밤하늘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수지는 마음의 무게 앱에 새 글을 썼습니다. 오늘의 공감 지수 100점. 이유 전쟁터에서 배운 교훈이 학생들의 마음을 구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마음의 지도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화면 속에서 좋아요 숫자가 순식간에 올라갔습니다. 수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진짜 전투는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이미 승리는 확실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작은 채널에 많은 힘이 됩니다.